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표가 30억이 넘으면 상속증여세율 50%, 현행 세제는 사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되는 국면에 이르렀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 국가입니다. 실제로 전체 조세 수입 중에 이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4조 6천억 원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2023년 기준 14조 6천억 원으로 약 10조 원 증가를 했고,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산가들이 이민 설명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고 하죠. 실제로 2023년, 24년도 약 1000여 명 이상의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상 국가는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적은 미국이나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백억 자산가분도 이미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자산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이 상속세를 50억 원을 낼 국면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산가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혹은 기업이 국외로 나가면서 국가적인 손실도 예상이 되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을 가면 과연 상속세가 많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이를 따져볼 때 첫 번째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인데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1년의 절반 정도인데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이야기하고요. 이상하게도 이 국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세법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내 주 생활 근거지, 주된 재산이 있는 곳, 직업과 소득 발생 장소,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당연히 많겠죠.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국세청과 분쟁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과 두 번째 공제 금액입니다. 우리가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내, 국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내에 남아있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해외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액인데요. 거주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5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상속인들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조세상 분쟁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 의해서 거주자로 판정이 돼서 해외 재산까지 모두 상속세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비거주자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가 주체류지,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민을 가서 외국에 주 생활 근거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비거주자 형태이지 실제로는 국내로 자주 들어와서 병치료를 한다든지 자녀들을 자주 보러 온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세무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들어서 해외에서 새로운 터를 잡고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2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금융재산이 많은, 현금이 많은 자산가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을 가게 되더라도 비거주자로서 추후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50% 내야 되는데, 이를 피하려면 생전에 처분을 통해서 국외로 현금을 반출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어차피 49.5%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거주자인 부모가 증여세가 없는 외국에 있는 이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국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을 내 해외 계좌로 반출을 해서 해당 국가에서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수증자,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증여세가 안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증여자,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어떤 자산가들의 이민, 그리고 뭐 국내 기업의 이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현재 상속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정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자 감세에 대한 의견과 맞물리면서 당장은 어떤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뭐 공제금액 상향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당초에 논의됐던 뭐 30% 세율이나 뭐 과세 표준 인하, 이런 것들은 당장은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은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와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부모님이나 자식이 이제 해외 거주 중이거나 예정이다 해서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